밤마다 화장실을 두세 번씩 하느라 푹 자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불편함을 단 5분짜리 운동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수많은 남성들이 약도, 수술도 아닌 단 하나의 근육으로 인생이 바뀌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 근육이 바로 방광을 조절하고 전립선을 지탱하며 침실에서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골반저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30년간 남성의 전립선 건강과 골반저근을 연구해온 김현민 박사입니다. 54세 박영수 님도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밤에 5번씩 깨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회사 회의 중엔 불안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밤새 푹 자고 아침이면 밝은 얼굴로 출근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골반저근이에요. 이 근육 하나만 제대로 깨워도 밤에 푹 자고 낮엔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근육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심지어 운동을 한다고 해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다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은 그 모든 오해를 풀고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루 5분 샤워할 때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비밀 오늘 단 10분 안에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에 이런 고민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내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밤마다 일어나느라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 말에 괜히 짜증부터 났습니다. 54세 박영수님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그날 새벽에도 3번이나 일어나 화장실을 오갔죠. 잠결에 들린 아내의 한숨,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 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밤을 깨우는 일이었단 걸요. 하루 종일 피곤했고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도 화장실 걱정부터 했고 장거리 운전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박영수님은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됐어요. 모임 약속을 거절하고 집에만 있으려 했죠. 아내는 말없이 걱정스러운 눈빛만 보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들은 강연에서 전립선을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지면 밤에 자주 깨고 소변 조절이 어려워진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근육이 바로 골반저근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근육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3번이나 일어난 뒤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전립선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샤워할 때 5분만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어깨를 타고 흐르는 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회음부를 살짝 끌어올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확신도 없었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근육이 어디 있는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아내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잠 좀 푹 자는 것 같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놓이더랍니다. 2주가 지나자 새벽에 한 번만 일어나게 됐고 한 달이 지나자 아예 깨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력이 높아졌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다시 즐거워졌어요.
이제는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고 아침엔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몸으로 눈을 뜹니다. 자신감도 돌아왔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 시간도 길어지고 주말엔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그가 바꾼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 5분 몸속 깊은 근육 하나를 깨운 것뿐이었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전립선 건강을 무너뜨리는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전립선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습관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고쳐도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어요.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골반저근이 계속 눌려서 혈류가 감소합니다. 특히 책상에 오래 앉아 일하시는 분들,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해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 있는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1.8배나 높다고 합니다. 박영수 님도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일하다 증상이 점점 심해졌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3분씩만 스트레칭해 보세요. 화장실 갈 때, 물 마실 때, 복사할 때마다 기회를 만들면 됩니다. 의자 끝에 앉아서 허리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는 절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오히려 골반 혈류를 더 방해합니다. 하루 중 가장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소변을 빨리 보려고 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급하게 볼일을 보려고 배에 힘을 주면 골반저근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일본 남성의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배에 힘을 주는 습관은 방광 압력을 높여서 전립선 염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62세 김성민님은 습관적으로 배에 힘을 주다가 소변 후 잔뇨감이 점점 심해졌어요. 항상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들고 금방 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천천히 배출하는 습관으로 바꾼 뒤로는 그런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소변을 참는 습관도 똑같이 해롭다는 겁니다. 신호가 오면 바로 가야 합니다. 혹시 소변 볼 때 무의식적으로 배에 힘 주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자세입니다. 구부정한 허리는 횡격막과 골반저근의 협응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척추가 바르게 서 있어야 골반도 제 위치를 잡고 그래야 골반저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스포츠의학센터 연구를 보면 자세 교정만으로도 전립선 주변 혈류량이 2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박영수님은 자세를 바로잡은 뒤 케겔 운동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지는 걸 직접 느꼈다고 해요. 앉을 때 좌골이 의자에 단단히 닿는 느낌으로 앉아보세요. 그리고 머리를 천장에서 실로 당긴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겁니다. 억지로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면 오히려 긴장이 생기니까 주의하세요. 자연스럽게 척추의 S자 곡선이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중 몇 번이나 자신의 자세를 점검해 보시나요? 거울 앞에 서 보거나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방광 조절 기능이 떨어집니다. 미국 신경생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배뇨 근육 긴장이 40%나 증가한다고 해요. 59세 정태수님은 회사 일로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회의나 발표 전엔 더 심했죠. 그래서 심호흡과 명상, 가벼운 산책으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잠들기 전 5분만 심호흡을 해도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교감신경을 더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요즘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이 있나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기만의 여유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 5번째는 물 섭취입니다. 밤에 자주 일어나는 게 싫어서 물을 일부러 적게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이 진해지고 전립선 염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연구를 보면 하루 수분 섭취가 1리터 미만인 남성은 비대증 발생률이 1.6배나 높다고 합니다. 66세 오재훈님은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싫어서 물을 줄였다가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됐어요. 소변이 진해지면서 방광과 전립선에 자극이 더 심해진 거죠. 그래서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천천히 나눠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밤에 잠자기 2시간 전까지만 마시는 겁니다. 그 이후엔 수분 섭취를 줄여야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어요.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마셨나요? 지금부터라도 물병을 가까이 두고 조금씩 마셔보세요. 이제 이렇게 몸에 쌓인 나쁜 습관을 바로잡았다면 다음은 골반저근을 직접 단련하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자세를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 깊숙한 곳에 근육을 깨우는 5단계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골반저근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겁니다.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멈춰 보세요. 그때 느껴지는 조임감, 바로 그게 골반저근입니다. 회음부 쪽에서 무언가 위로 끌어올려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엉덩이나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 잘못된 방법입니다. 배에도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회음부 쪽, 골반 바닥 부분만 살짝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하루 3회 정도 10초씩 천천히 조여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점심 후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근육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는 호흡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골반저근은 호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숨을 들이마시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숨을 내쉴 때 수축됩니다. 이 리듬을 이해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골반저근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회음부를 부드럽게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절대 복부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배를 팽팽하게 만들거나 배꼽을 안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골반 바닥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호흡과 함께 천천히 3초에서 5초 정도 수축했다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지 않고 안전하게 단련됩니다. 호흡할 때 골반이 함께 움직이는 느낌이 드시나요? 처음엔 어색해도 며칠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자세를 교정하는 겁니다. 올바른 척추 곡선은 골반저근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구부정하게 앉아 있거나 삐딱하게 서 있으면 골반이 틀어지고 근육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앉을 때는 좌골이 의자에 단단히 닿도록 하세요. 좌골은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뼈입니다. 이 뼈가 의자에 닿는 느낌으로 앉으면 골반이 바로 서게 됩니다. 그 다음 머리를 천장에서 실로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목을 길게 늘려보세요. 턱은 자연스럽게 당기고 가슴은 편안하게 열립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등을 뒤로 젖히면 오히려 요추에 무리가 가고 골반저근도 긴장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이 유지되도록 하세요. 지금 앉은 자세 편안하신가요? 의자에 앉아서 좌골을 느껴보고 척추를 살짝 세워보세요. 네 번째는 샤워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샤워 시간은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몸이 따뜻하게 이완된 상태라서 골반저근 운동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타고 흐르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풀어지고 혼자만의 공간이라 집중도 잘 됩니다. 박영수 님도 바로 이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해서 효과를 봤어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 아래에서 열에서 15회 정도 한 번에 5초씩 부드럽게 수축해 보세요. 처음엔 5회부터 시작해서 점점 횟수를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도하게 많이 하면 근육에 피로가 온다는 겁니다. 하루에 30회 이상은 하지 마세요.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샤워할 때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물소리와 함께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파워홀드 훈련입니다. 이건 조금 더 강도 높은 훈련이에요. 10초 이상 유지하는 힘을 길러야 실제 상황에서 조절력이 생깁니다. 갑자기 재채기 할 때, 무거운 걸 들 때, 계단 오를 때 순간적으로 골반저근이 작동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골반저근을 천천히 끌어올린 뒤 10초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절대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근육만 조여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강도는 본인이 낼 수 있는 최대 힘의 60에서 70% 정도로 조절하세요. 너무 강하게 하면 금방 지치고 근육에 무리가 갑니다. 주 3회에서 4회 정도 한 번에 5세트 정도 진행하면 충분합니다. 10초 버티기 도전해 보셨나요? 처음엔 5초도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15초, 20초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 5단계만 꾸준히 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박영수님처럼 밤에 푹 자고 낮엔 자신감 있게 활동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면 효과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립선 건강을 해치는 습관과 그걸 되돌리는 5단계 실천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상식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근육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근육을 키우고 강화할 수 있어요.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배에 힘을 주는 잘못된 배뇨 습관, 구부정한 자세, 과도한 스트레스, 부족한 수분 섭취. 이 5가지만 고쳐도 전립선 주변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골반저근 찾기, 호흡 동조법,
자세 교정, 샤워 루틴화, 파워홀드 훈련. 이 5단계를 꾸준히 실천하면 근육이 깨어나고 기능이 회복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하루 5분 투자로 전립선 혈류는 30에서 40%나 개선되고 밤에 깨는 횟수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4세 박영수님처럼 밤에 5번씩 깨던 분이 한 번도 안 깨고 푹 자게 되는 거죠.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낮에 활력도 생기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자신감이 돌아오고 대인관계도 좋아져요. 반대로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의 질이 계속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쌓입니다. 자신감은 점점 무너지고 사회 활동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족들도 함께 힘들어지죠.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 하루 종일 활기찬 에너지, 가족들과의 편안한 시간.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샤워할 때 케겔 운동 열애. 이것만 기억하세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 아래에서 5초씩 열애만 골반저근을 조여주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내일의 활력을 바꿉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운 정보입니다. 주변에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가족, 친구, 지인 중에 밤에 자주 깨거나 화장실 때문에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성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식습관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립선 건강과 함께 남성 호르몬 관리까지 제대로 하시면 60대, 70대에도 30대 못지않은 활력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를 꼭 남겨주세요. 일주일 후, 한 달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함께 건강한 중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